기부 이두경 총재님의 기가 굉장히 세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막 여기 오니까 갑자기 막 흥분이 되고 재단 기부 70만 불이라는 목표가 재단 기부 책자 앞에 이렇게 놓여 있는 건 저는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노력하는 모습들이 제게도 큰 자극이 됩니다. 제가 오늘 태국에서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까 사실 좀 걱정스러운 점이 있지만 제가 1995년 대구 통일 로터리 클럽이 창립회원으로서 입회를 해서 25년차 로타리안으로서 느낀 점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전달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재단 기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제가 25년 정도 로타리안 생활을 하면서 로타리에 대한 왜 안 넘어가죠? 저쪽을 제 소개입니다. 저는 이 로타리를 25년 정도 생활을 하면서 계속 로타리라는 조직에 대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로타리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까지 빠져서 여기까지 오게 될 줄은 정말 몰랐는데요. 제가 로타리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로타리는 과연 세상을 바꿀 만한 힘이 있는 조직인가? 저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내가 이 로타리에 빠져서 열심히 봉사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저는 봉사활동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으로서 제가 이제 성장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변호사로서 직업적인 성장도 해야 되고 인격적인 성장도 해야 되고 이런데, 과연 이 로타리가 나 개인을 성장시킬 수 있는 조직인가? 이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맞다면 나는 로타리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로타리 재단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얘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로타리 철학 얘기인데요. 지금 요 얘기 하기 전에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는 두 가지 점에 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로타리가 과연 세상을 바꿀 만한 힘이 있는 조직인가 보다는 개인적인 얘기가 우리에게는 조금 더 다가오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로타리가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는 조직인가에 관해서 얘기를 제 개인적인 경험을 담아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로타리가 우리를 개인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조직인가라는 물음에 먼저 답부터 한다면 그렇다, 이렇게 먼저 답하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저는 로타리를 통해서 제일 먼저 로타리를 통해서 당신이 뭘 얻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나는 사람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제가 25년을 거치면서 제 주변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들을 얻었는데 그게 바로 로타리인들입니다. 로타리안들입니다. 로타리 인맥이 저에게는 가장 큰 인맥입니다. 아까 이두경 총재님이 저에게 학교에 이사장도 하신다고 얘기했는데, 지난번 9월 18일 여러분들 앞에서 회원증강 세미나를 하셨던 남성희 총재님이 가지고 계신 학교가 대구의 보건대학입니다. 그 보건대학이 에서 이사장이 바로 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남성희 총재와 저는 로타리 총재 보좌역으로 처음 만났습니다. 만나서 인연을 쭉 20년 쌓아가다가 자기가 저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가 고사를 했습니다만 학교 재단 이사장을 맡아서 그 학교를 함께 운영하고 있죠. 물론 오너는 그분이지만 이게 다 로타리에서 온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또 이두경 총재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개하시면서, 법조인이긴 한데 제가요, 대구에서의 문화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는 부산의 국제영화제가 있듯이 대구가 이제 추구하는 게 음악도시인데요. 오페라 축제가 있고 뮤지컬 축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 여름에 하는 뮤지컬 축제의 조직위원장으로서 6년을 일했습니다. 제 앞에 이사장이 누구였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신성일 씨입니다. 강신성일 씨. 그런데 제가 그런 일을 맡게 된 것은요,
바로 우리 로타리 클럽에 뮤지컬 하는 공연 기획자가 들어옴으로써 시작됐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로타리를 통해서 제가 얻은 것들을 앞으로도 이렇게 더듬어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로타리를 통해서 당신은 뭘 얻었는데 얘기하면 제일 먼저 제가 하는 것이 나는 사람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로타리를 하면서 이렇죠. 우리가 외로운 사람들인데요. 정말 로타리는 이렇습니다. 정말 끈끈한 유대관계를 가진 그런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봉사하는 단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단체에서 사람을 만나고 봉사를 할 수 있는 조직이 이 로타리만한 조직이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클럽에요. 최근에 이제 새로 신입 회원들이 며칠 들어왔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인데 뭐 굉장히 좀 크게 인테리어를 합니다. 호텔 같은데 이런 데서 뭐 인테리어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인테리어를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소품이나 가구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수입을 하거나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창고에 놔뒀는데요. 그게 너무 이제 예쁜 것들이 많고 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자꾸 구경을 하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구경을 시켜주기가 뭐하니까 차라리 여기 있는 의자에 앉아서 커피를 한 잔 팔면은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그 의자도 보고 뭐 여러 가지도 보면 되지 않겠냐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창고를 그 카페로 개조를 합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함께 앉아서 먹는 의자도 파는 것이고 책상도 파는 것이고 옆에 가구도 파는 것이고 파는 것이지만 거기 앉아서 하도록 했는데 저희 클럽에 그 메스라는 여기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커피의 그 본사 사장이 같은 클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클럽 회원과 우리 그 인테리어 하는 사람 사이에서 그럼 커피는 내가 공급할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커피를 공급했고요. 메스라는 커피 그 본사가 사무실을 하나 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 공인회계사 한 분이 그 사무실 속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자, 이 공인회계사는 두 회사의 그 회계 관리를 해주고 인테리어업자는 커피를 공급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우리 클럽에 연결이 되어서 사람을 만나면서 서로 인맥을 쌓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폴 해리스 우리 나라의 이 어떤 창시자가 처음 뭐 석탄상, 강산기사, 양복상과 함께 꿈꾸던 그런 사업상의 도움을 받으면서 봉사를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실현되고 있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타리라는 것이 이런 형태로 사람의 발전에 기여를 해준다 이런 생각하고요. 저는 이 로타리를 통해서 또 뭘 얻었느냐면 첫째 사람을 얻었고 두 번째 봉사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이 봉사의 의미라는 것은 저는 이 로타리에 들어와 보고 직업봉사라는 개념을 처음 알았는데요. 자,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변호사인데 변호사가 무엇으로 봉사를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변호사가 참 할 일이 많더라고요. 재능이 저에게는 있어서 재능 기부가 가능하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변호사가 보통은 이제 당사자가 오면 계속 들어주기보다는 이제 필요한 말만 듣기위해서 계속 끊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타리안으로서 제가 직업봉사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해보니까 나는 열심히 들어주자. 가능하면 끊지 말고. 이렇게 해서 제가 직업봉사라는 생각을 하면서 변호사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서 제가 뭘 느꼈느냐면 이것이 변호사로서 직업봉사를 하면서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어떤 신뢰가 형성되니까 제 사업에도 큰 도움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2007-08년도 총재로서 2007년에 샌디에고에 가서 국제협의회에 참석하고 여기 비룡 총재님과 함께 참석을 하는데요. 제가 그 비룡 총재님과 함께 국제협의회를 마치고 오면서 이런 생각, 저는 정말 거기 가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큰일 났다. 나는 아직 젊은 변호사로서 돈도 좀 더 많이 벌어야 되고 여러 가지 활동할 게 많은데 내 인생이 로타리로 인해서 약간 변화가 생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와서 정말 변화된 모습으로 로타리 총재로서 활동을 했고 이 로타리 총재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사실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젊은 변호사로서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제가 총재로서의 썼는
그런 어떤 비용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로터리 총재 시절을 로터리 활동을 함으로써 얻은 대가는 그 이상이더라. 사업상으로. 그리고 저는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에서 봉사를 알게 됐고 어떤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비춰보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로터리 철학이라는 게 바로 He profits most who serves best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변했죠. 이번에. 포켓이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저 통에 포켓이요. 죄송합니다. 네, 2010년 규정 12회 이후에 One profits most who serves best. 가장 많이 봉사한 사람들이 최대한 이익을 얻는다는 것인데 이 로터리 철학과 저희들이 봉사를 통해서 얻는 것들이 정말 일치하더라. 이 말은 우리가 뭐 세상에서 말하는 덕을 쌓으면 복을 쌓으면 나중에 그 자손이 잘 된다는 뭐 이런 식의 어떤 동양적인 철학하고도 일치하는 것 같아서 이 로터리 철학을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저는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개인적인 발전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첫째 사람을 얻었다고 했고 봉사의 의미를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제가 또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로터리를 통해서 봉사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봉사의 기회를 얻었고 그 로터리를 통해서 다양한 추억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로터리 총재 시절에 2007-08년도 RI 회장은 바로 윌프레드 J. 윌킨슨이라는 분인데요. 이 사람이 공인 회계사입니다. 제가 샌디에고에 갔을 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타리는 자기에게는 기적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내가 로타리를 하지 않았으면 일개 평범한 공인 회계사로 있었을 텐데 로타리를 함으로 해서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이 사람이 폴리오 그러니까 소마비 막늘 백신을 줍니다. 그러니까 무장 경비병의 호의를 받으면서 어떻게 내가 그냥 평범한 일개 공인 회계사가 무장 경비병의 호의를 받으면서 아프가니스탄까지 가가지고 그 폴리오 백신을 투여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겠느냐. 나에게 있어서 로타리는 정말 기적과 같은 존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분의 말씀이 저는 정말로 제게도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큰 공감을 얻습니다. 저 역시 만약에 로타리를 하지 않았다면 평범한 변호사로서 사업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텐데 지금 생각해보면 로타리가 내게 준 추억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2008년도 1월 달에는 제가 인근에 있습니다만은 태안반도 이게 제가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태안반도 봉사활동 했던 기억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제가 했을 때 이 다문화 가족에 대한 페스티벌 한번 개최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이 다문화 가족들, 결혼 이주 여성들을 제가 한 40가족을 초청을 해서 호텔에서 이제 로타리안들과 함께 모시고 오고 모시고 가고 한 테이블에 앉아서 이제 섞어서 이제 하면서 어떤 일을 했느냐면 한 번도 우리나라에 온 이후에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왕복 항공권을 제공하고 뭐 여러 가지 기념사진을 찍어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때 저는 처음으로 이주 여성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07, 08년도에 이 다문화가족 행복 페스티벌을 통해서 얻은 이주 여성에 대한 생각이 계속 이어집니다. 2009년에 제가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에 출마해서 당선이 되면서 제가 제일 먼저 만들었던 게 뭐냐 하면 이주 여성 지원 변호사단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로타리를 통해서 제가 얻은 지식을 통해서 만들었는 것인데요. 이주 여성들이 있을 때 이 주변에 보시면 아셔야 되는 게 결혼 이주 여성들이 이렇습니다.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면요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만 상대방 남편의 잘못으로 이주 여성들에 대한 이 생각을 가지고 계속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로타리에서 출발됐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삼성그룹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연락이 왔냐면 당신은 본이 이주여성과 관련된 다문화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데 자기들이 이런 플랜을 가지고 있다. 이게 뭐냐면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단법인을 하나 만들고 싶다. 그게 뭐냐면 충청도의 충북 음성에 그리고 전라북도의 정읍에 경상북 남북도에는 이제 대구 옆에 경산시가 있습니다. 경산에 이렇게 사단법인 글로벌 투게더라는 것을 만들고 싶다. 당신이 거기에 이사장을 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좋다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 로탈에서 시작된 이주여성 이 활동이 이제 조금 더 하면서 이 단체가 뭐냐면은 이 이주여성들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어서 스스로 독립해서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제 적응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산시에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이 꽃집입니다. 이 꽃집이 하나 만들었는데 플라워 이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경산 쪽에 보면 대구대학교에 가면 학교원에 카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했냐면 경산 쪽에 있는 이주여성들을 동원해서 플로리스트 과정을 거쳐서 꽃을 통해서 그 중에서 4명을 선발해서 꽃집을 열었고요. 또 바리스타 과정을 쭉 해서 그 중에서 4명을 뽑아서 이제 커피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 플라워 이임을 만들 때 자세히 보시면 잘 안 보입니다만은 자세히 보시면 요분이 인수입니다. 요 사람이 이자스민이라는 필리핀 기업입니다. 그래 이런 분들과 함께 정말 그 꽃집을 열고 그들의 그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금도 제가 꽃을 열심히 팔고 있고 커피를 열심히 팔면서 이분들에게 월급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지금 생각을 해보면 로터리가 아니었다면 제가 이렇게 갈 수가 없었어요. 나의 성장과 이렇게 연결시켜보면. 그리고 이 로터리라는 것이 정말 다양한 추억을 주는 거예요. 제 같은 경우에는 그 변호사이기 때문에 사실 외국을 자주 나갈 일은 별로 없었는데 로터리를 통해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국제대회를 통해서 이제 세계 여행을 제가 제일 자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사실은 이게 2006년도 이게 독일 월드컵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이분이 그때 오셨던 그 남성희 총재 분이 근데 2006년도에 제가 그 코펜하겐에 세계대회가 있었습니다. 코펜하겐 세계대회에 있어서 제가 가기 전에 그 총재님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 기왕 가는 거 하루 빼서 프랑크푸르트로 가서 독일 월드컵 때 그 한국 대 토고전을 좀 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암표는 아니고 프랑스를 통해서 표를 구입을 했어요. 표를 구입을 해가지고 이제 하루를 비워서 이제 프랑크푸르트 날아갑니다. 날아가는데 그때 제가 나이가 좀 젊고 이러니까 그 총재님이 저보고 표를 좀 잘 보관해라. 그래서 제 표를 잘 보관했어요. 잘 보관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소중하게 보관을 해가지고 이제 아침에 프랑크푸르트로 날아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코펜하겐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티켓을 안 가지고 제가 정말 그때는 식은땀이 참 났어요. 큰일 났다. 이 역사적으로 지금 한국 대 토고전을 프랑크푸르트에서 보기 위해서 표까지 사가지고 하는데 표를 안 가지고 왔으니까 제가 그때 당황했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장님 가가지고 죄송한데 제가 표를 안 가져왔습니다. 얘기하니까 어이없는 표정으로 저를 보는데 제가 이제 내리자마자 그때부터 이제 정신없이 그 프랑크푸르트 앞에 가서 분명히 암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그 경기장 앞에 가서 제가 암표상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쪽저. 근데 세상에 모든 암표상들이 다 비슷하더라고요. 약간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이상한 표정으로 구석에서 표를 팔고 있는데 그 표를 샀어요. 굉장히 비싼 가격.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들어가 보니까 이 자리가 바로 토고 응원단 옆에 전부 다만 사람들 옆에 우리가 이제 끼어서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도 정말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인데요. 이 로타리를 통해서 얻었죠. 그리고 지금 비는 총재님하고 저하고 같이 경험한 건데요. 저희들이 2008년도 07 관련도 할 때 2008년도 1월달에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을 합니다. 대통령 당선입니다. 이분이
그 삼성 로타리 클럽의 초대 회장, 1, 2대 회장을 했던 분인데요. 그때 2008년 1월 달에 당선자 신분으로 삼성 로타리 클럽 주회를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합니다. 그때 우리 전 총재들이 사실 현 총재 다 초청받아서 같이 그 초청에 갔었고 그 후에 이분이 로타리 아닙니까? 따로 로타리 총재들을 불러서 저희들끼리 청와대 가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분이 대단히 그때도 이제 저희들에게는 듣기 좋은 소리인데 참 이렇게 편한 자리가 오랜만이다. 대통령으로서. 그러면서 뭐 짧은 시간 나가려고 했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을 쓰십니다. 이분이 그 당선되고 딱 3군데만 갔다 그래요. 어디 갔느냐 하면 고려대, 그러니까 동문회, 그리고 소망교회, 그리고 로타리. 요 세 군데만 빠졌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제게는 사실 로타리가 좀 추억이죠. 봉사의 기회를 통해서 얻었나. 그리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로타리라는 게 없었으면 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가 굉장히 좀 성실한 변호사이기 때문에 정말 일을 열심히 했을 텐데 오늘도 아침 재판하고 옵니다. 그랬는데 로타리를 통해서 세계를 보니까 로타리를 통해서 국제적 인터내셔널을 보니까 저는 2007년도에 로타리 총재로서 샌디에고를 갔고요. 그래서 국제협의회를 경험했고요. 정말 운 좋게 2015년도에 로타리 차기 총재들을 가르치는 국제 로타리의 그 연수 리더로서 뽑혀서 제가 다시 갑니다. 8년 만에. 거기서 저는 정말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뭘 받았냐면 로타리는 정말 그 8년 사이에 많은 발전을 했구나. 이 로타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만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정말 많은 발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어떠냐면 그때 가서 사실은 그 일주일 전에 들어갑니다. 자기 총장님들이 교육을 일주일 받으면 그 일주일 전에 이제 저희들이 들어가서 일주일을 교육을 받고 다시 일주일을 가르치고 이런 2주가 있는데요. 2주 동안 사실은 저녁에 그 연수 리더들끼리 전부 외국 사람,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인데 밤마다 이제 무슨 대화를 하고 파티를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뭘 느꼈느냐면 내가 이 영어 실력이 이해가 되지 않는구나 하는 걸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건 로터리 때문에 생긴 건데 영어 공부예요. 지금도 저는 오늘 아침에도 마찬가지 아침 일어나자마자 영어 공부를 합니다. 제가 이 나이에 죽기 전에 영어를 정말 잘하고 싶어요. 그 잘하고 싶은 이유는 어디서 왔느냐 하면 로터리 때문에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도 뭐 초등학교 다닐 때는 반장도 하고 했었습니다만 중고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그냥 평범하게 지내면서 앞에 나서지 않고 이렇게 지내오다 보니까 리더십이라는 게 길러질 게 별로 없었어요. 제가 공군 장교 생활을 해서 대전 유성구에 대한 추억은 있습니다. 교육사령부에서 교육을 받고 여기서 여기 이렇게 구보 나와서 뭐 이렇게 목욕하고 이랬던 기억은 있는데 장교로서 착한 리더십 교육을 받았지만 그거는 어떤 특수한 집단이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리더로서의 역할을 배운 것은 로터리를 통해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회장을 하면서 총재를 하면서 느꼈던 것. 총재가 끝나고 정말 제가 2009년도에 대구지방 변호사 회장을 할 때 정말 그 이전에 했던 총재로서의 리더십에 대한 공부가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다른 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좀 다르다 얘기했어요. 왜? 나는 밖에서 크게 좀 공부하고 온 회장이었었어요. 일반 변호사 회장처럼 그냥 변호사다 회장된 게 아니고 그래도 좀 다르다. 다를 수밖에. 우리가 이런 좋은 모임에서 제가 회장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요즘 이분 많이 뜨고 있잖아요.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을 따진다면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소통하고 배려하는 리더십. 저는 그 로타리를 총재로서 이끌어가면서 느꼈던 게 배려하고 소통하고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이 로타리 끌어갈 수 없다는 것을 저는 그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정말 대구에서 제가 여러 단체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하면서 늘 그때의 그 리더십 익혔던 것이 나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부분은 바로 이 로타리가 개인의 성장에 가장 도움을 주는 조직인가? 어떻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정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는 단연코 로타리는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조직이다. 제 경험에 비춰보면 이건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로타리는 세상을 바꿀 만한 힘이 있는 조직인가? 앞으로도 이게 계속 될 것인가? 100년, 200년? 이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018년도에요. 빌 게이츠가 로타리하고 굉장히 그 관계가 깊은 사람이죠. 빌 게이츠와 멜린다 게이츠 부부입니다. 이 빌 게이츠가 인터뷰된 기사를 제가 봤는데 이렇게 묻습니다. 기자가 당신은 자꾸 기부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기부를 왜 자꾸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 게이츠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태어날 때보다 내 떠날 때의 세상이 더 나은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는 생각을 가진 그런 가정에서 자고 독특한 가정이에요. 태어날 때보다가 죽을 때 이 세상이 좀 더 나은 세상이 되는 것을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가정에서 자란대요.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대요. 그래서 이 기부라는 것은 자기가 어릴 때부터 성장해온 방식과 일치한다. 그리고 대단히 가치 있고 값진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돈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불공정하다. 불공평하기 때문에 이것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이렇게 하죠. 그러면 아예 돈을 정부 같은데 당신은 돈을 다 기부하지. 왜 그냥 지금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체적으로 정부에 기부할 수는 없다. 왜? 이 세상에는 정부나 기업이 할 수 없는 그런 이 어떤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 자기는 정부나 기업이 할 수 없는 그런 그 부분들을 내가 담당해서 하기 위해서 내 기부를 계속 한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로타리야말로 정말 정부가 할 수 없고 국제사회가 할 수 없는 어떤 그 우선순위에 밀려서 방치되어 있는 부분을 하는 조직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조직. 사실 이 로타리를 보면은요, 여러분들 전문가 그리고 전문 직업인 그리고 사업가 이렇게 조직된 것이잖아요. 지금 로타리가 이렇게 추구하고 해결해 나가는 문제들을 보면은요, 정말 다양한 분야를 해결해 가는데 이게 로타리 지금 이 6대 초점 분야라는 게 한번 보십시오. 평화구축, 분쟁해결, 수자원, 질병, 기본교육, 모자보건, 지역사회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야말로 정말 정부가 하지 못하고 국제사회가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다 개입을 해서 지금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로타리 생활을 오래 해보신 우리 박종민 총재님 같은 그 어르신들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 초점 분야라는 분야들도 계속 바뀌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 보면 제가 창기 있을 때 이런 거 없었습니다. 이거 평화구축 및 분쟁 예방 이런 부분 없었습니다. 로타리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면 그게 따라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고 있는데 그 하는 일이 바로 정부가 하지 못하거나 우선순위에 밀려서 국제사회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맡아서 하고 있으니까 이 조직이야말로 필요성이 있는 조직이다. 그리고 제가 왜 로타리가 세상을 바꿀 만한 힘이 있는 조직인가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가장 큰 근거는 바로 우리 로타리에는 로타리 재단이 있다. 로타리 파운데이션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위력적인가 대단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 로타리 재단은 1917년에 설립되어서 100년이 넘은 파운데이션인데요. 우리 로타리는 정말 생각을 잘한 것 같아요. 돈을 모아서 계속 봉사만 한 게 아니고 일부 돈들을 계속 모아서 적립을 해서 로타리 파운데이션을 만들어 왔고요. 이것이 지금 자산이 10억 불이 넘었습니다.
10억 불이 넘었고 지금 매년 우리가 로타리를 통해서 이 지원되는 로타리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지원되는 금이 여러분 보시면 3억 불이 넘습니다. 매년 있어요. 엄청난 조직입니다. 이 조직이 뭐 우리가 라이온스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만 라이온스 같은 라이온스 재단이 설립된 68년 이들이 1년에 보니까 내가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한 3천만 불쯤 나갑니다. 우리 3억 불이야. 그러니까 이 로타리 파운데이션이야말로 앞으로 로타리 재단이 지속적으로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고 힘이다. 그래서 저는 이 로타리 파운데이션이야말로 앞으로 이 세상을 바꿀 힘의 근원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 로타리 파운데이션이 이번에 다시 나왔습니다만 미국에 가면 자산평가기관 단체인 체리티 내비게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 내만 해도 자산봉사단체가 수천 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12년 연속으로 지금 최고 득점인 별 4개를 획득했고요. 심지어 여기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로타리 파운데이션 오브 로타리 인터내셔널 has received 12 consecutive 4-star ratings from charity navigator.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근데 점수를 매겼는데요. 100점 만점에 100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바로 우리 로타리 재단의 투명성, 책임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뭔가 기부를 하려고 그러면 항상 생각하는 게 이 돈이 제대로 쓰여지나? 이게 가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하죠. 로타리 파운데이션에 대해서는 믿으셔도 됩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요. 한번 더. 2015년, 16년에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10대 자선단체 속에 우리 로타리 파운데이션이 선정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세계적인 인정을 받는 조직에 대해서 뭐 돈을 기부하는데 그렇게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 로타리 파운데이션이 가진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다른 여러 단체들과 협력한다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세계 최고의 재단이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입니다. 이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이 가진 그 특성은 자기들이 직접 뭔가 하는 게 아니고 가장 잘하는 단체에다가 계속 돈을 저희들이 이 로타리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이 우리 로타리 파운데이션에 기부했는 지원하는 금액이 지금 보면 2012년 1, 2년도에 100만 불에서 시작했어요. 이렇게 갑니다. 1억 불 이렇게 주고죠. 1억 4,300만 불 2018, 19년도에 지금 2019, 20년도 약정이 1억 불인데요. 지금까지 총 금액이 10억 불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이 돈을 주면서 택도 없이 주겠습니까? 로타리 파운데이션이라는 것이 그만큼 일을 잘 하기 때문에 이렇게 준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로타리 파운데이션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도 충분한 하나의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타리에 대한 잠깐만 하겠습니다. 재단에 대한 이 로타리 재단을 보면요 계속 끊임없이 재단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돈을 쓸까 하는 것을 로타리 재단이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다는 걸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이제 매칭 그랑처럼 이렇게 뭐 했던 것들이 지금하고 좀 시스템이 다른데요. 지금 현재는 보면은 보조금 자체는 지구 보조금과 근로 보조금 형태로 나눠놨고 재단의 기금은 보면은요 주로 이렇게 4가지 형태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PHF 70만 불 달성하는 게 연차기금은 말입니다. 이 연차기금은 이 아주 독특한 쉐어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돈을 내고 나면 3년 후에 돈이 돌아옵니다. 50%가 지구 지정기금으로 돌아오고 돌아오는 돈 중에서 또 50%는 지구 지정금으로 돌아오고 50%는 월드펀드 세계기금이 그냥 남습니다. 이 돌아온 50%를 가지고 그중 50%를 저희들이 지구 보조금 일반적인 어떤 그 인도주의 사업에 지구에서 쓰죠. 나머지 50%는 바로 글로벌 보조금 활동 등을 폴리오 플러스 같은 데다가 쓰는데요. 이때 글로벌 보조금 활동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그 세계 기금에서 1대1 상황, 예를 들어서 1만 불을 내면 1만 불을 보조해 주는 걸로 해서 근로보조금 사업을 하고 있죠. 지금. 요게 바로 연차기금 시스템이고, 인다우먼트 기금은 옛날 치면 연구기금 이런 건데요. 투자 수익만 쓰지 원금은 계속 보존합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로타리의 자산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PHF만 하는데 이것도 필요합니다. 인다우먼트 기금. 이쪽에 해당되는 게 바로 베네팩터입니다. 베네팩터.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뭐 PHF만 막 하실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로타리 그 기금이, 로타리의 그 파운데이션에 연구 기금이 늘어나야 앞으로 우리가 100년, 200년 로타리 활동을 하는데 그 힘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폴리오 플러스는 지금 현재 이 기금은 현재 그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과 1대2 상황. 저희들이 10,000불을 내면 이 재단에서 20,000불을 내놓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효과가 뭐 3배 효과가 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한기금이라는 것은 용도를 돈 내는 사람이 용도를 지정해서 내는 그런 기금입니다. 이런 형태로 지금 4가지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시까지? 30회 그리고 지구 보조금과 이 글로벌 보조금 형태로 돈을 쓰는 형태를 이렇게 나누어 놨는데요. 로타리 재단이 지금 보면 지구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본적인 인도주의 사업에는 특별한 제한 없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구 지정기금 DDF라고 그러죠. Designated District Fund DDF에서 온 돈 50%를 중에서 50 지구 보조금으로 쓰는 거죠. 지구 보조금을 쓸 때는 특별한 제한은 없이 총재님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또 글로벌 보조금은 지금 제가 와서 한번 보니까 글로벌 보조금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3680 지구도. 그런데 이거는 지금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반드시 6대 초점 분야 중에 1개 이상의 그 분야에 해당이 되어야 되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하면 장기적이어야 됩니다. 장기적이어야 되고 지속 가능하고 책정 가능해야 돼요. 이 분야가, 이 글로벌 보조금 부분은. 그리고 반드시 대규모라 3만 불 이상의 3만 불 이상이 되는 사업이라야 되고 반드시 국제 파트너가 필요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보조금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총재님과 의견을 나누어서 하실 때는 글로벌 보조금 승인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 하면은 6대 초점 분야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 그리고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회성 그 글로벌 보조금은 이제 안 해줍니다. 승인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하기 전에 또는 해서 RI하고 계속 연결을 하면 연락을 하면 계속 어떤 어드바이스를 해줍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앞으로 이 글로벌 보조금 사업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뭐 이렇게 지구 보조금과 글로벌 보조금이 기본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로타리라는 것이 세계를 그러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조직인가 하는 부분 중에서 가장 큰 근거가 되는 것이 결국 로타리 파운데이션이 있는 조직이라는 것인데요. 이 로타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지금 수많은 국제 조직하고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하고는 정말 굉장히 끈끈한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2009년도 1월달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 총재님, 2090년도 총재님께서 샌디에고에 가서 국제협의회를 할 때 정말 깜짝 쇼가 있었는데요. 그때 바로 그 국제협의회에 누가 나타났냐면 빌 게이츠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총재님들이 뭐 야단이 났겠죠. 저는 뭐 그 이전에 그래서 못 봤는데 이 빌 게이츠가 결국은 이 로타리의 자기 총재들의 교육 현장에 나타났다는 그 사실. 이것만 하더라도 이제 그 국제 로타리가 얼마만큼 이렇게 다른 단체들과의 유연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는 것이고 2017년 6월달에 애틀란타 세계대회 할 때 또 이 빌 게이츠가 나타나서 세계대회에서 연설.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계속해서 로타리에 대한 존경을 표시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로타리라는 단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세계적인 시대로 훨씬 더 많이 받는 조직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다른 국제사회에서는 로타리에 대한 어떤 신뢰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크다. 이것들을 여러분들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로타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1905년에 창립된 단체로 지금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의 국제봉사단체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그러면 이런 국제봉사단체의 어떤 타이틀을 가진 조직에 여러분 이렇습니다. 의사들이 보면 자기가 의사를 해보니까 좋아서 자기 아들을 자꾸 의사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로타리를 해본 사람들, 정말 제대로 해본 분들은요, 제가 알기에는 로타리 제대로 해본 분들 다 자식들 로타리 시킵니다. 제가 대구에 통일 로타리 클럽인데 저희 클럽은 로타리 총재의 자식들이 많습니다. 자식, 손자 이래 많은데요. 그들 아버지만큼의 열정은 없겠죠. 없지만 그 아버지가 자식에게 그러니까 2대, 3대째 내려오는 로타리안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정말 이 로타리라는 단체가 일반적인 다른 분들이 스스로가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결국 자식에게도 계속 이어져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로타리라는 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조직인가? 그리고 계속 앞으로도 계속 없어지지 않고 계속될 조직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될 조직인가 하는 측면에서는 로타리 파운데이션의 조직이 가장 크고요. 세계적 앞으로도 계속 100년, 200년 지속될 조직인가 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2007년에 제가 그 국제협의회에 가서 교육을 받을 때와 2015년도에 연수 리더로서 참석했을 때 이 로타리를 보면서 정말 이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있구나, 연구하고 있구나 하는 걸 저는 느꼈거든요. 이번에 2018년 지난해 부산 우리 한국 로타리 있을 때 제가 차차기 총재님들, 김영삼 총재님 제가 하고 같이 강의했었나요? 안 오셨나요 그때 부산? 갔었는데 제가 강의했었는데 그때 누가 왔느냐 하면 국제 로타리에서 두 분이 왔었어요. 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는데 자기들이 로타리 발전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느냐를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서는 로타리와 라이온스가 자주 만나서 뭐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한답니다. 근데 그분들이 계속 자기 로타리에 들어와서 이제 변화된 모습을 보고 이제 따라하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제가 그때도 느낀 게 뭐냐면 정말 로타리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변하는데 따라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로타리는 정말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조직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하나는 이 로타리가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조직이다. 또 하나는 로타리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조직이고 앞으로도 내가 죽어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조직이다.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과 로타리 활동을 25년간 해오면서 느낀 것은 단연코 그렇다. 여러분들 로타리에 대한 정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로타리를 느끼고 즐기면 뭐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그러면 이런 국제봉사단체의 어떤 타이틀을 가진 조직에 여러분 이렇습니다. 의사들이 보면 자기가 의사를 해보니까 좋아서 자기 아들을 자꾸 의사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로타리를 해본 사람들, 정말 제대로 해본 분들은요, 제가 알기에는 로타리 제대로 해본 분들 다 자식들 로타리 시킵니다. 제가 대구에 통일 로타리 클럽인데 저희 클럽은 로타리 총재의 자식들이 많습니다. 자식, 손자 이래 많은데요. 그들 아버지만큼의 열정은 없겠죠. 없지만 그 아버지가 자식에게 이렇게 2대, 3대째 내려오는 로타리안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정말 이 로타리라는 단체가 일반적인 다른 분들이 스스로가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결국 자식에게도 계속 이어져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로타리라는 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조직인가? 그리고 계속 앞으로도 계속 없어지지 않고 계속될 조직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될 조직인가 하는 측면에서 로타리 파운데이션의 조직이 가장 크고요. 세계적 앞으로도 계속 100년, 200년 지속될 조직인가 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2007년에 제가 그 국제협의회에 가서 교육을 받을 때와 2015년도에 연수 리더로서 참석했을 때 이 로타리를 보면서 정말 이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있구나, 연구하고 있구나 하는 걸 저는 느꼈거든요. 이번에 2018년 지난해 부산 우리 한국 로타리 있을 때 제가 차창희 총장님들, 김영삼 총장님 제가 하고 같이 강의했었나요? 안 오셨나요 그때 부산? 갔었어요. 제가 강의했었는데 그때 누가 왔느냐 하면 국제 로타리에서 두 분이 왔었어요. 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는데 자기들이 로타리 발전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느냐를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서는 로타리와 라이온스가 자주 만나서 뭐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한답니다. 근데 그분들이 계속 자기 로타리에 들어와서 이제 변화된 모습을 보고 이제 따라하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제가 그때도 느낀 게 뭐냐면 정말 로타리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변하는데 따라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로타리는 정말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조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하나는 이 로타리가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조직이다. 또 하나는 로타리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조직이고 앞으로도 내가 죽어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조직이다.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과 로타리 활동을 25년간 해오면서 느낀 것은 단연코 그렇다. 여러분들 로타리에 대한 정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로타리를 느끼고 즐기면 뭐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근데 이 로타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 결국은 우리가 늘 주장합니다만, 늘 이야기합니다만 딱 두 가지입니다. 회원이 늘어야 되고 재단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로타리 재단에 대해서 이거 잠깐 보니까요. 지금 아까 보니까 35만 불, 8만 불까지 올라오셨다고 합니다. 지금 요게 제가 가진 통계는 9월 말까지 통계인데 27만 불 정도, 30손님 그런 기부가. 그리고 늘 지금 이때까지 보니까 한 중하위권 뭐 그런 정도 얘기하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지금 70만 불을 목표로 하고 있고 5년간 이렇게 보니까 이 정도 왔어요. 이 정도 와서 지금 이게 지금 벌써 10월 중순에 지금 한 38만 불 정도 올라왔으니까 이번에는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제가 요 직전까지 3년간 3700지구의 재단 위원장을 했었는데 저희 3700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한 60만 불 정도를 그 전에 이어오다가 2015, 16년도에는 줄어가지고 한 50만 불대로 내려왔는데 2016, 17년도 그 이제 총재님께서 의욕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거 좀 올려야 되겠다. 그 사람들이 전부 힘들 긴데 그렇게 하고 나면 다음 총재님이 굉장히 타격을 받을 건데 뭐 이런 얘기들 부정적인 얘기를 했죠. 근데 그분이 2016, 17년도 총재님이
저희들도 그때 최초로 79만 불까지 올렸어요. 79만 불. 그러면서 이제 2018, 19년도 아니다. 2016, 17에서 17, 18년도 총재는 굉장히 고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요, 정말 뜻밖의 이 한 번 이 사람은 이렇습니다. 뭐 조직이나 마찬가지인데요. 한 번 스타트해서 이 탄력을 받으면 그 상승세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총재님의 지금 70만 불 목표를 했으면 앞으로 380 지구의 재단 어떤 기부와 관련된 부분에서 아마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어떤 시작점이 될 것이다. 근데 제가 2017 그 79만 불 하고 나서도 벌써 사람들이 무리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어요. 뭐 욕도 먹고 79만 불. 근데 어떤 줄 알아요? 17, 18년도 여전년 140만 불 했습니다. 엄청난 79만 불 하고 좋은 건데 140만 불을 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분명히 그 다음에는 이제 안 좋을 것이다. 왜?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 어떤 줄 알아요? 잘 지난해 2018, 19년도 역시 100만 불 넘었습니다. 이게 이제 3700 지구는 이런 거죠. 쫙 치고 올라가서 떨어지더라도 100만 불 넘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누군가가 희생하여서 한번 쳐줘야 됩니다. 계속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계속 그대로 있어요. 한번 쳐고 그 빛을 올려서 떨어지더라고 옛날처럼 안 떨어진다. 여러분 그런 점을 명심하시고 정말 우리 이두경 총재님 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전폭적인 협조를 해주시면 3680 기구의 재단 기구는 앞으로는 좀 많이 달라질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박수 한번 치시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로타리가 기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순간에도 로타리에 기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제가 자주 이분을 예로 드는데 강영호 박사라고 아시죠? 이분이 이제 로타리안으로서 1972년에 로타리 장학금을 받아서 이제 맹인이 되는데 후천적 맹인이 되는 분인데요. 로타리 장학금을 받아서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서 교육학 박사를 받고 마지막에는 뭐 백악관의 정책 차관보까지 올라간 맹인이에요. 로타리안입니다. 이분은 저는 그 LA 세계대에 가서 직접 만나기도 했었는데 이분이 2011년 11월 달에 2011년 11월 달에 췌장암 판정을 했습니다. 췌장암이라는 게 잘 못 고치나 봐요. 이 췌장암 판정을 받았을 때 이분이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이분이 하느님한테 기도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갑작스럽게 죽었으면 내가 모든 정리를 못하고 감사 인사를 못할 텐데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때부터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편지를 직접 받은 사람도 봤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 부인에게도 씁니다. 마지막에 이제 사랑한다는 말로 맺죠. 아주 감동적인 건데 이분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분이 죽으면서 2달 후에 죽습니다. 불과 2달 후에 죽으면서 아들들을 부릅니다. 첫째 아들은 미국에서 유명한 아버지 눈 꽂히겠다고 워싱턴에서 유명한 안과 의사고 둘째 아들은 변호사인데 오바마 정부 때 이제 백악관 법률 고문까지 올라간 아주 잘 키웠죠. 두 아들을 불러서 내가 우리 아치크런트 소사이어티가 25만 불이잖아요. 25만 불을 내가 기부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내가 20만 불 낼 테니까 네 2만 5천 불, 네 2만 5천 불 내놔라. 그래가 25만 불을 기부를 하고 돌아가십니다. 로타리와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시면서까지 그리고 저는 직접 제대로 뵙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로타리에서 가장 많이 돈을 기부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김태인 총재라는 분입니다. 총재 잘 아시죠? 이분이 기부한 돈이 125만 불입니다. 이분도 2008년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 이전에 암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렸을 때 자식들이 모아놓고 나는 100만 불을 기부해야 되겠다. 로타리에. 암 걸리고 나서. 그래서 결국은 125만 불을 기부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왜 그러면 죽어가면서까지 로타리에 기부를 할까? 그거는 로타리에 대한 어떤 확신, 앞으로 로타리를 통한 이 세상 바꾸기,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확고하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나는 좀 그렇게 하는 분들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걸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또 로타리에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마음이 생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리고요, 이 이야기 내가 약간 바꾼 건데, 로타리 지금 그 웹사이트에 보면 있어요. 여러분,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거 아죠? 블랙 프라이데이. 미국에서 그 연말에 대대적인 세일이 시작되는 첫째 날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가 어떤 날이냐면,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11월 넷째 목요일입니다. 11월 넷째 목요일이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연말 세일이 시작됩니다. 이 바로 그 다음 금요일이 블랙 프라이데이인데, 뭐 미국이 야단이 나죠. 완전히 세일 첫날 되면 막 야단이 나는데, 그게 바로 이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게 생긴 것은 이제 연말에 이제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싸게 그 이제 연말에 재고를 팔아야 되겠다는 이런 심리하고, 또 소비자들은 연말에 이제 보너스 같은 거 두둑히 받았는데 뭘 좀 살까 하는 그 소비자들의 어떤 게 딱 맞아 떨어져서 연말 되면 블랙 프라이데이 때부터 이제 완전히 세일이, 큰 세일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금요일 시작되잖아요. 금, 토, 일, 월 이렇게 지게를 보고 나 금, 토, 일 막 정신없이 지내고 나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사고 이렇게 광란의 어떤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우리가 이거 내가 사기만 해가 되겠나? 이런 경우에 반성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기부도 좀 해야 되겠나 하는 반성이 일어나서 미국에서 지금 기빙 튜스데이가 바로 나누는 날인데요. 그 기빙 튜스데이, 그 바로 그 블랙 프라이데이 다음 날 토, 일, 월, 화, 이 화요일이 바로 기빙 투스데이. 기빙 투스데이를 통해서 많은 자선단체, 봉사단체들이 저희들 봉사단체 돈 내주세요, 돈 내주세요 이렇게 그 홍보를 합니다. 저희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런 게 있습니다. 기빙 투스데이에 왜 로타리에 기부해야 되는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로타리에 기부해 주세요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첫째 이렇게 써놨습니다. 저희 로타리는 책임감 있고 투명성을 가진 단체입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가장 로타리 파운데이션이라든지 어떤 재단이든지 가장 궁금한 게 이게 좀 불투명한 거 아닌가 이건데, 저희들은 91%, 돈의 91%가 직접 프로그램에 투여되는 그런 단체입니다. 믿어주십시오 하는 게 이제 바로 책임과 투명성이고요. 파급 효과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많은 국제적인 단체들과 협력하고 파트너들이 엄청 많은 우리 조직인데, 특히 뭐 예를 들어서 폴리오 플러스 같은 그러니까 소아마비 기금 같은 걸 본인들이 내주시면 거기서 빌앤드 멜리트 게이츠 재단에서 2배로 됩니다. 이거 저희들에게 이렇게 기부해 주시면 3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가 성공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해왔는 성공한 기록을 한번 보십시오. 로타리 기부해야 되는 것은 정말 우리가 100년 이상 오면서 우리가 식수를 지원하고 문명을 퇴치하고 질병을 없애고, 특히 1988년에 연 35만 건이 일어나던 그 폴리오 플러스 그 소아마비가 이 로타리로 인해서 지금 1년에 한 몇 건 안 일어납니다. 성공의 기록을 봐주십시오. 로타리 기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 세계에 120만의 로타리안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글로벌한 영역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로타리는 다른 단체하고 다르게 로타리 평화센터를 운영하면서 평화정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타리에 기부해 주십시오. 기빙 투스데이. 이게 바로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들도 정말 이 로타리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꿈을 꿔봅니다. 우리도 죽을 때 유언으로 로타리에 내 재산을 기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단체가 되기를 보고요.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30분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래, 지금 이 순간에도 참 수많은 로타리안들이 정말 로타리 활동을 봉사를 하고 있죠. 하고 있고,
이 로타리라는 어떤 우리가 이제 바퀴인데요. 줄밖에 계속 굴러가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 그 로타리안 중에서 회비만 내고 한 푼의 재단 기여도 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배를 보고 가는데 저까지 가는데 목표를 보고 가는데 전부 노를 젓는데 자기는 안 줘, 자기는 가잖아요. 무임승차. 로타리가 세상 바꾸는데 지원이 가서 자기를 갈 길이 되나. 그리고 막 그런 사람이 많으면 안 나겠죠. 그리고 법률 용어를 우리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직무유기. 저는 적어도 이런 분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 그래서 지금 에블 로타리안, 에블 이어라는 이 운동은 대단히 겁니다. 저희 클럽은요, 아예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회비에다가, 전반기 회비에다 100불을 얹어요. 후반기 회비에다 100불을 얹어서 아예 돈을 한 몫에 거뒀습니다. 회원이 55명 좀 되는데요. 그러면 1년에 200불씩 무조건 거둬집니다. 그리고 페이치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클럽에는 11,000불은 그냥 들어가요. 11,000불. 그러니까 200 곱하기 55 합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제가 만들었습니다. 돈 내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페이지를 하면 쭉 올라가는 거예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60대 중반으로 들어가고 이러니까 좀 어르신들 앞에서 죄송합니다만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하는 생각을 계속 합니다. 계속 하면서 살아보니까 이거는 아니다. 성취를 많이 했다고 해서 잘 산 거는 진짜 아니다. 성취라는 그 자체가 정말 물거품 같은 것이어서 요새 보잖아요. 잘 나가다 한 방에 나가는 사람. 진짜 물거품 같은 것이고 특히 그게 남을 밟고 일어선 성취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갈수록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떻게 잘 사는 것이야. 생각을 해보니까 의미 있는 일, 뜻깊은 일,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잘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의미 있는 일을 하는 단체 로타리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타리 활동을 통해서 함께 나아가면 우리가 어느 날 내가 이렇게 봉사를 했던 것이 참 의미 있는 일이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로타리가 내게 준 기회가 정말 소중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끔 지금 생각해보니 이 로타리는 내한테 운명적으로 다가왔구나, 운명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많은 걸 받았고 받은 만큼 저는 보답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로타리와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고 정말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하고요.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로타리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한 발짝 더 로타리에 빠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